죽은 자의 매장.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익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데워 주었다. 네, 지금은 4월 15일 저녁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짧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주로 책을 소개하기 때문에 개인사적인 이야기도 되게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최대한 책 이야기, 책 컨텐츠, 텍스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 책을 읽게 됐는지, 책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영상에서는 페미니즘 관련돼서 이야기를 짤막하게 혐오 관련된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죽은 자의 매장.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익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데워 주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집이고요. 이 안에 그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당연히 T.S. 엘리엇이 얘기하는 거는 봄에 대해서 약간 반문을 제기를 해요. 당연히 이 내용들은 시기 때문에 실제 봄을 싫어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죽음처럼 보이는 겨울이 안식일 수도 있었는데 생명으로 초대하는 봄이 그저 환영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약간 신화적인 시 내용들이 이어져 갑니다. 시는 생각보다 꽤 길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는 모르더라도 그 문구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해서 기본적으로는 봄에 대한 의문으로 많이들 사람들이 인용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세월호 이후에는 그 표현을 약간 비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텍스트로만 다룬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진 선입견으로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선입견인지 알고 읽는 게 중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4월 관련된 책을 읽거나 4월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세월호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 최근에는 제주 4.3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제주 4.3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2014년에 4월 16일에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학생들이 죽고, 그리고 사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정말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악을 저희가 봤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정치적인 성향, 이런 사실 사회에 대한 이해도 되게 보수에 가까웠고 되게 수능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세월호 이후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오보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사회가 내가 생각했던 좋은 국가, 좋은 사회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저도 세월호를 기억하면서 있었던 여러 시위들에 참여를 했고, 약간 저의 분기점 중에 하나를 2014년 세월호를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란 리본을 가방이나 이런 데 메고 다니고 있고, 실제로 매년 4월이 되면, 그리고 특별히 4월 16일이 되면 그 세월호 관련된 영상이든 책을 읽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든지 삼풍백화점 관련된 책들 또는 다큐멘터리도 찾아봤었고요.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게 저는 약간 한국사 공부랑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반공주의 그런 이름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선동당했는가에 대한 것도 공부를 조금 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헌법 공부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법의 보호 아래 있는가를 공부하게 된 게 저는 세월호였고요.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되었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이 한강 작가님이에요. 여러분도 한강 작가님을 많이 좋아하실 건데,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도 엄청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지만 사실 저의 최고의 작품은 소년이 온다예요. 소년이 온다는 정말 또 추천하고 또 추천하는데, 그 안에서 광주 민주화 사건의 이야기를 베이스로 소설을 쓰신 거거든요. 사실 연작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묵직하고 내 옆의 이야기 또는 나의 이야기로 확 다가오는지가 너무 슬퍼서 사실 엉엉 울면서 읽은 책이 별로는 없거든요. 눈물이 찔끔은 날 수는 있는데 그랬고, 사실 그 이후에 책 뒤에 보면은 참고한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사진 자료들의 출처들도 다 밝혀서 그런 걸 찾으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국가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의해서
이루어졌었구나.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없고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끌어오르는 화 또는 좀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전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생각이 좀 나이브하게 살았다면 그때 이후로 사회적 비극 또는 개인적인 비극, 구조적인 악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난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도 그런 책 중에 하나였고 저는 그 이후에 읽은 책 중에 또 하나가 이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묻다라는 책은 동물 살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갑자기 생겼을 때 동물들이 이렇게 살처분한 뉴스들을 꽤 봤고 뭐 영상으로도 조금씩은 봤어도 그 얼마나 끔찍한지는 잘 와닿질 않았던 거죠. 그럼 제 주변에 그렇게 막 살처분하는 현장이 있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그 살처분한 이후에 그 현장들을 가서 사진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찍고 그 당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그냥 생매장당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인간이 그런 위기를 이런 식으로밖에 해결을 할 수 없었던가를 약간 질문하게 되는 책이 이 묻다라는 책이었고 그 관심이 이어져서 지금은 뭐 비건에 대한 공부든지 동물권에 대한 공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동물권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게 이런 관심들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난 이슈들이 여기 가져온 거는 나다운 페미니즘이라는 책인데 그 페미니즘 이슈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뭐 강남역 살인사건도 있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도 세월호 이후에 그런 비극들에 뭔가 자꾸 마음이 가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페미니즘, 뭐 인권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상한 정상가족 이렇게 가부장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더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나라는 권위주의가 이렇게 강한가? 뭐 유교? 이렇게 퉁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가부장제에서 공부를 했고 아동학대라는 비극과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책 어린이라는 세계 우리가 너무 어른 중심의 세상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하기 쉬운 사람들과만 그룹 지어서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의도적으로 노키즈존을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표기한 카페는 잘 안 가려고 해요. 3층 이상은 노키즈존입니다. 이런 데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줄 수는 있죠. 아이들이 떠들고 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입구서부터 노키즈존 하면서 되게 여기는 유명한 곳이고 젊은 사람들만 와야 되라는 곳이 저는 너무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되게 개토화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 사람들끼리만 놀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쪽에 따로 있고 뭐 아이들은 이쪽에 있고 남녀가 나눠지고 그런 건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어린애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야 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김소연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책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거에 동의하게 되고 그거에 마음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어린이라는 세계였고요. 집으로 가는 길 5월에 봄에서 나왔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탈시설 관련된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고요. 이 책은 장애의 역사. 이 책은 서양 중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장애를 정의했고 그 다음에 차별했는지도 다루면서 어떻게 장애인 인권이 성장했고 그 다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지 그 투쟁기도 이 안에 같이 실려져 있어서 이 책은 약간 교과서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되찾고 세상을 바꾸는 용감하고 시끌벅적한 이야기. 잘 읽었고 이런 책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았고요. 최근에 한겨레 21에서 이렇게 박경석 대표님이 이렇게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의 입장은 세상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앞에 막 누군가의 존재를 막 지우려고 하고 모욕감을 주고 조롱하는 것 같은 태도들은 저는 정말 그거는 그게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고 뭐 논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누군가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불편하니까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건 정말 위험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독서가 뭐 좋은 사람을 만든다까진 모르겠지만 덜 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다. 저와 또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입장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고. 근데 그럴 때 그들이 말한 역사는 뭐고 텍스트는 무엇일까를 한번 귀 기울여서
서로의 텍스트를 대화하면서 하는 성장은 저는 바람직하고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람다운 것 같아요. 오늘날 약간 토론장이 너무 댓글 같다고 해야 될까? 댓글창 같다고 해야 될까? 자기 이야기를 쏟아붓고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거. 그런 태도들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또 한편으론 그런 태도들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반대하고 그건 혐오지 않냐, 그거는 차별이지 않냐 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월호를 좀 다시 생각하고 세월호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인 비극, 구조적인 폭력과 범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조금이라도 같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한 주제일 수는 있지만 제 마음이 그래서 네, 한번 나누어 봤고요. 네, 그래서 4월 여러 날들이 있죠. 근데 저는 제주 4.3, 그 다음에 뭐 세월호, 이번에 8주기 됐죠. 그 다음에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같은 건든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관련된 뭐 영상도 찾아보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이런 매체들이 있으니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확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 논쟁적이라고 피하지 않고 같이 공부해 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8주기도 세월호도 생각하고 여러 의미로 잘 기억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진지하게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